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한반도의 군사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보려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입니다. 진행을 맡은 김진국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희루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드론이 전쟁의 주역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언급되는 드론은 주로 지상군 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중소형 무인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북한 지도부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새로운 유형의 드론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한국과 전력 격차를 좁히기가 어려운 것이 해군력입니다. 군함 건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국의 저 대형 전투함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번에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무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1월 말에 오데사에서 약 230km 정도 떨어져 있는 크림반도 서부 노르즐라프 호수라는 곳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초계함을 수상 드론으로 격침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군 입장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이 노르즐라프 호수는 크림반도 안쪽으로 깊게 들어간 만 형태의 큰 호수입니다. 입구가 4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입구 좌우에 그 초소를 배치를 해놓고 이 드론이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뚫렸다라는 것인데, 러시아 해군 입장에서는 안전 해역으로 분류해서 이 군함이 쉴 수 있는 그런 해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우크라이나 자폭 수상 드론들이 마치 늑대 떼처럼 한꺼번에 여러 척이 달려들어서 격침된 함정이 손을 쓸 새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그런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격침된 러시아 군함은 길이 56m에 만재배수량 550톤 정도 되는 미사일 초계함이었는데요. 크기는 좀 작지만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인 썬번이라는 미사일을 4발이나 탑재하고 있고요. 76mm 함포, 30mm 기관포, 그리고 각종 레이더와 대공무장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서 공격과 수비면에서 균형 잡힌 전투함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 효과를 생각해 보면 북한이 자폭 수상 드론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크라이나에서 자폭 수상 드론이 맹위를 떨친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북한보다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자폭 수상 드론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효과가 우수합니다. 즉 가성비가 좋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초계함을 격침할 때 사용했던 드론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일반 보트에다가 위성 항법 장치를 달고 이것과 연동된 유도 장치를 달고 종말 단계에서는 적함을 보면서 직접 사람이 유도를 해야 되니까 적외선 카메라와 조종 장치를 붙인 그런 간단한 구조의 무인 보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에서 밝혔던 대당 생산 비용은 한 2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20만 달러면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미국의 하푼 미사일이나 NSM 같은 최신 대함 미사일 가격이 한 발에 200에서 300만 달러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 이런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이러한 유사 무기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북한이 이런 유사 무기를 내놓기도 전에 미국이 이 자폭 수상 드론에 먼저 손을 대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가난한 자의 비대칭 무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폭 수상 드론을 왜 굴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안보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고요. 지금은 미국도 이러한 드론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전쟁도 문제인데, 사실 미국의 가장 큰 고민, 이 고민은 중국이 언제 대만을 공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불안일 겁니다. 당장 내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내년은 아니더라도 전쟁 발발은 시간 문제다, 이런 관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특히 해군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은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군함을 늘린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에 군함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후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군함을 만들자면은 돈도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미 해군이 급한 대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프라임이라고 해서 새로운 프라임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러시아 해군을 상대로 사용한 자폭 수상 드론의 미 해군 버전입니다. 이 프라임은 정말 그 영어 약자를 가지고 정말 말장난을 잘 해놨는데 production ready, 그러니까 즉각 생산이 가능하고요. and expensive, 그러니까 저렴하고 maritime expeditionary, 그러니까 해외 원정용 작전 무기다. 이런 뜻의 약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명 자체가 이 드론이 추구하는 그 방향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미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드론은 현존 기술을 사용해서 늦어도 18개월 내에 납품이 가능해야 되고요. 최대한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500에서 1000해리, 그러니까 900에서 1800km 정도 자력 항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속 64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소형화, 경량화돼서 헬기로도 헬기 밑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수송이 가능해야 되고 대형 상륙함 후방에 그 상륙정들이 출격하는 그 웰덱은 물론이고 일반 선박, 뭐 구명정을 내리는 그 하선용 크레인으로도 전개가 가능해야 됩니다. 미 해군은 이 드론에다가 인공지능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협동 교전 능력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 대의 드론이 마치 늑대 떼, 그러니까 울프팩처럼 유기적으로 협동해서 표적을 지정하고 최적의 공격 코스를 짜가지고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해군은 이런 인공지능 자폭 드론을 최단 기간 내에 수천 대를 만들어서 대만 인근 해역에 대량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들의 최우선 임무는 유사시에 대만에 상륙하는 중국 상륙함 그리고 이들을 엄호하는 군함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이러한 소형 자폭 드론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는 있는데 마치 벌떼처럼 한꺼번에 달려드는 이 수천 대의 드론 공격을 동시에 막아내려면 적지 않은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강력한 억제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있고요. 또 바다 위를 달리는 드론이 있다면 수중, 물속에서 움직이는 수중 드론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북한이 헤일이라고 부르는 어뢰형 장거리 수중 드론을 개발했다라고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사 무기체계 소식이 없습니까? 네,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드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서 소개했던 수상 자폭 드론은 물론이고 수중 드론들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수중 자폭 드론, 그러니까 사실상 어뢰 성격의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이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대형 수중 드론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한화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XLUUV, Extra Large Underwater Unmanned Vehicle이라고 해서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이란 이름으로 시제품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제품을 통해서 기반 기술을 검증을 하고 곧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곧바로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 MRXUUV라는 무기를 개발해서 대량으로 배치할 예정인데요. 일단 한국 해군은 현재 지금 거의 임무 소요가 없이 지원 임무만 하고 있는 남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3함대를 해체를 하고 이 3함대를 전력을 기반으로 해서 해양 무인전력사령부라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무인전력사령부는 공중 드론,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드론은 물론이고 수상 드론, 뭐 앞서서는 자폭 드론만 이야기했는데 이 해양 무인전력사령부가 사용할 수상 드론은 무장을 갖추고 수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화된 드론을 의미하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중 드론까지 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인 무기 체계들의 임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이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함은 해군은 물론이고 군 안팎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역작 중의 역작입니다. 일단 군 당국은 2027년까지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것을 기반으로 2020년대 후반부터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을 양산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은 이름 그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데 대형인 그런 무인 잠수정인데요.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잠수함 1200톤 정도 되는 장보고급 잠수함보다는 크기가 작은데, 일단 내부에 사람이 타는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잠수정이 작아도 내부 공간을 전부 배터리와 임무 장비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센서를 장착해서 수중에서 자율항해가 가능하고요. 주변의 적을 탐지하고 식별해서 어뢰나 기뢰,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이름에 모듈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투용으로 쓸 때는 어뢰나 미사일 같은 무장을 탑재하고요. 지원용으로 사용할 때는 특수부대가 들어갈 수 있는 탑승 캡슐이나 경찰용 소형 드론을 실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 이 드론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배터리 기술, 수중 센서 기술, 자율 수중 항해 기술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시제품을 완성해서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 일단 등장하면 대단히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실전에 배치되면 활용하기에 따라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일명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이 무인 잠수정의 최대 장점은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깊은 심해저, 마리아나 해구 같은 그 엄청나게 깊은 해저로 들어갈 때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로봇 잠수정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데, 일단 물속은 엄청나게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잠수함이든 잠수정이든 이런 수압에 대응한 압력 선체 기술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 사람을 내부에 태웠기 때문에 내부에 탄 사람이 숨을 쉬고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에너지, 공간에 대한 설계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인 잠수정은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사람이 타는 잠수정보다 훨씬 더 깊은 물속까지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물속에서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는 좀 작더라도 원래 사람이 타야 되는 그 공간을 무장과 센서, 배터리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인 잠수함보다는 그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가령 한국의 현용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급이나 손원일 같은 이런 잠수함들은 수면 위에 떠올라서 배기구를 내놓고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전력으로 수중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터리만 가지고 물속에서 조금만 속도를 올리면은 몇 시간이면은 금방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존의 잠수함들이 북한의 주력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 앞바다까지 진출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 매복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초대형급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은 승조원이 타야 될 그 공간에 배터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일단 들어가면 훨씬 더 오래 있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조원의 생명 유지를 위한 각종 장치에 들어갈 전력, 전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물속에서 매복 작전을 시작하면은 최소 전력으로 대기하면서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그 앞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인 잠수정은 현재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이 수행하는 적 전략 원잠에 대한 헌터킬러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북한이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전략 잠수함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전략 잠수함이 당면 위협으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 잠수함, 특히 공격 원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어서 진척을 거의 못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 잠수함 기지 앞에서 장기간 매복 작전이 가능한 수중 드론을 완성하면은 당장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대량으로 양산해서 서해에 있는 중국 잠수함 기지, 동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잠수함 기지 이런 곳에 보내서 헌터 킬러 임무를 대신 수행해주면서 미국의 안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핵잠수함 전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안보 이슈로 떠오른 미국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에게 동맹의 어떤 가치를 더 향상시키는 그런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중 드론 개발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이 수중 드론 전력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사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보려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지금까지 진행의 김진국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